근데 전 절대 안 운다 이런 주의인데 네.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질질 짜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서. 근데 왜 울었냐면요. 이렇게 대전에서 집회가 있었잖아요. 대전에서 그 대변인 기억나시죠? 이 화면도 언론들이 안 틀어줘요. 저렇게 사람 많은 걸 안 틀어줍니다. 전데요. 되게 낯이 익으신 분이 나오셔가지고 저분이었죠. 아이고. 네. 바로 저분이다. 예, 바로 저분이 나오셔가지고 굉장히 이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PD님 약간 뭐 몇 초만 좀 더 재상해 볼까요? 아유 너무 미남이셔가지고 예, 제가 성대 결절이 와가지고 예. 연설할 때마다 무섭습니다. 목소리가 끊긴 적이 한 번 있어요. 아예 안 나오더라고요. 결국. 이 정도 좀 영상 보셨습니다. 이 정도 영상 보셨는데 일단 청년층이 상당히 많이 왔더라고요. 청년층이 굉장히 많이 왔고 예. 저도 놀랐습니다. 이게 젊은 층이 이런 식으로 많이 호응하고 있구나. 그리고 대변인님 말씀하실 때도 호응을 굉장히 많이 해주더라고요. 제가요 사실 이게 간저 앞에 처음 나갈 때요. 네. 제가 이제 맨날 방송들이 많이 있으니까 간저 앞까지는 못 나갔다가 제가 대변인직을 4시간 만에 사퇴한 날 간저 앞을 나갔어요. 네. 예. 왜냐면 가고 싶었는데 못 갔었어요. 아이 웃으면 네. 안 되는데 웃어가지고 네. 제가 아니 근데 네. 나가면서 제가 좀 부끄럽잖아요. 네. 4시간 만에 사퇴한 게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네. 모자도 쓰고 후드티도 쓰고 마스크 쓰고 이러고 이제 뒤에 갔다가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아, 청년들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던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무대 위에 청년들이 올라와서 연설을 하고 또 이 친구가 내려가면 연설을 하는 장면을 보고 제가 진짜 그래도 저는 좀 이렇게 옛날 좀 고리타분해요. 죄송해요. 저는 남자 막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전 절대 안 운다 이런 주의인데 네.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질질 짜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서. 근데 왜 울었냐면요. 저는 이게 보수주의를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울었을 것 같아요. 그 장면을 보면. 예. 왜냐하면 제가 2019년에 당협위원장이 됐다고 했잖아요. 네. 그때도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기 위해서 조국을 규탄하기 위해서 강화문에서 매주 그때는 그래도 당에서 주관한 집회가 있었거든요. 네. 자유한국당이 주관하던 집회가 있었는데 집회만 하고 나면 민주당이 뭐라고 했냐면 꼰대 정당 청년은 한 명도 안 나왔다고 비판의 기사를 쏟아냈어요. 언론들이. 네. 그래서 제가 당시에요. 청년들이 없는 건 아니니 앞으로 안 칩시다라고 제의를 했어요. 아.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이걸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예. 1열, 2열이 원래 최고위원과 국회의원들이 서로 앉으려고 하잖아요. 카메라에 나오려고. 예. 근데 이거를 황교안 당대표가 그때 당시에 청년들을 앞열로 앉히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이 앉아요. 1열로. 청년들을 끄집어내요. 네. 네. 그 청년들을 끄집어내고 앉힙니다. 아. 그래서 제가 또 건의를 했었어요. 네. 또 건의를 해서 만약에 또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청년들한테 말하는 나가 창피해서 난 이건 못하겠으니 안 한다. 청년들 이 자리에 안 데리고 올 거다. 예. 라고 했다가 이제 이게 완전 명령으로 떨어졌어요. 아. 1, 2열 앞열 절대 앉지 마 해서. 아. 그리고 나서요. 이게 4월 말 정도부터 청년들이 앞열을 채워 앉기 시작하거든요. 예. 이렇게라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청년들을 어떻게라도 데리고 와서 이 앞열에라도 앉혀야 이 비판을 피해 나갔던 거예요. 청년 없는 당이라는 걸. 아. 근데 제가 그날 간주 앞에 나갔다가 정말 눈물이 나는 게 예. 여기도 청년 저기도 청년인 거예요. 이거는 무슨 앞열 배치 이런 게 다 청년이에요. 예. 길 가는데 다 청년. 맞아요. 그래서 내가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지? 하고 있는데 무대에서 청년들이 계속 연설을 하는데 제가 더 감동했던 거는 이 청년들이요. 이런 거 외치는 거예요. 사기 탄핵 무효. 대통령 탄핵 무효를 외치고 있고 그리고 이재명에 대한 규탄을 외치고 아하. 있고 근데 이 다음이 저는 감동했던 건데 이 친구들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자라고 외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강한 국방이 강해야 된다는 걸 외치고 있고 그리고 인권을 외치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외치는 단어가요. 이게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보수주의 핵심 가치입니다. 아. 근데 우리 보수 정당이 한 번도 청년들을 가르치려고 안 했잖아요. 그렇죠. 청년들을 키우려고도 안 했어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아무도 안 가르쳐 준 적 없는데 이 가치를 스스로 자각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 더욱 고맙겠네요. 네. 감동적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무슨 제가 말이에요? 뭐라고 네. 했냐면요. 네. 이 친구들이 미래를 이끌어갈 선구자라고 했어요. 스스로 깨쳤잖아요. 네. 스스로. 예. 그럼 이게 제가
야, 그래도 이승만 대통령이 이 땅에 심었던 자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심었던 이 땅의 부국 강병이 DNA로 물려져 갔구나.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이 체계에 대한 위협을 느끼니까 내 속에 있던 것들, 내가 뭔지를 몰랐을 수도 있고 알았을 수도 있지만 이게 그렇죠. 본능적으로 대한민국의 체제를 외치고 있구나. 이거 무너져서 안 된다라고 하고 있구나. 근데 지금 이걸 보면서 어떻게 눈물이 안 납니까? 그토록 우리가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오던 청년들이 스스로 나왔는데요. 스스로 나와서 외치고 있는데요. 자유를 외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국방을 외치고 있고, 네. 그리고 기업의 자유를 외치고 있고, 다 보수의 가치를 외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눈물이 안 나요? 근데 제가요, 너무나 한심한 것은요, 청년들이 알아서 자기들이 예. 보수의 깃발을 들고 소리쳐주고 있는데 이 손을 지금 국민의힘이 잡지 못하면요, 이거는요 다시는 이 기회가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을 손을 잡아라. 그리고 청년들이 지금 부당하게 단 한 명이라도 지금 구치소에 있다면 그럼 이거 어떻게든 빼내라. 이거 정치적으로 싸워야죠. 여기 지금 월담에서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단순하게 월담했다고 거기에 잡혀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촬영만 했다 잡혀가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젊은 시각 같은 알죠.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이런 친구들 구해야죠. 이거 지금 우리가 변호사들 물론 또 붙었습니다. 무상 변론할 변호사들 다 어떻게 여기 보수 예국 유튜버들도 그랬고 저도 아침부터 뛰어다녔고 뭐 황교안 대표 뛰어다니셨고 여러분들 막 했지만은 근데 변호사들과 이 변론 이전에 그때까지 이 친구들 거기 둘 건가요? 예, 정치인들이 나서야죠 이거. 그 엄연히 가해야죠. 폭력을 그때 폭력 행위가 있었던 사람과 그냥 단순히 월담했던 사람 구분을 해야겠죠. 구분해야죠. 촬영만 했던 사람의 경우에는 당시에 뭐 언론사 기자도 위까지 올라갔었는데 그 사람은 지금 뭐 구속도 안 되고 체포도 안 되고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언론도 제가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는 게요. 관저 앞에서 왜 버스에 이렇게 치이셨던 분 계세요. 이분 사망하셨죠. 자, 이런 것들은 왜 언론에 안 나갑니까? 네. 그러니까요, 지금요, 이게 언론들이 정말로 균형을 잃었다고 하는 게요, 서부법원에 잘못한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주동자가 누군지도 확인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기에서 폭력 행위를 한 사람이 있고요, 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명확하게 구분돼야죠. 거기에 지금 이 법원 안에 들어갔다라고 해서 다 집어넣는다? 그럼 민노총 다 잡아넣어야죠. 그렇죠. 민노총 서울 복판에서 지금 하고 있는 시위하고 있는 사람들 다 잡아넣어야죠. 트랙터 타고 들어온 전농시위 사람들 다 잡아넣어야죠. 네. 그리고 이 사람들 지금 경찰한테 폭력 한두 번 씁니까? 다 잡아넣어야죠. 잣대는 똑같았으면 하는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그 강도나 됐습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 강도나 됐나요? 이 젊은 친구들이. 제가 그날 아침에요, 영등포 경찰서를 갔어요. 그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갔는데요, 제가 키가 크기도 하지만요, 다 정말 조그만한 청년들이에요. 그렇죠. 그날 영등포 경찰서 정전이어서 공사 중이더라고요. 그 어두운 곳에서요, 추운 곳에서 떨고 있었을 거 생각하니까 너무나 안타까운데 이 친구들한테 너무 걱정하지 마라라고 하는데 이 친구들이 대래 이래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의연하더라고요. 저도 그러니까요, 제가요, 이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대한민국 정치가 잘못돼도 이렇게 잘못될 수가 있나. 이 친구들한테요, 밥은 먹었냐 했더니 저 경찰관들이 김밥 시켰대요. 그래서 날 추운데 따뜻한 국물 시켜줄게, 뭐 먹을래?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내가 시켜줄게 했더니 청년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갈비탕 시켜주십시오. 갈비 들어있는 갈비탕 시켜달래요. 갈비 들어있는 갈비탕. 그러면서 갈비탕엔 갈비가 있어야죠 하는데 이거를 지금 이 상황에서 위트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왜 위트라고 하냐면요, 이때가 어느 시점이냐면요, 민주당에서요 탄핵 소추 지금 통과시켜 놓고요, 대통령 탄핵에서요 내란을 뺄 때예요. 그래서 이게 시위 장소에서요, 이게 탄핵 지금 내란 빠진 탄핵, 갈비 없는 갈비탕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이 얘기를 하면서 경찰을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들은 그 상황에서까지도요, 지금 이 탄핵이 잘못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내란 빠진 탄핵, 이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지금 굳이 시킬 메뉴 많은데 갈비탕 들어있는 갈비탕 시켜주십시오. 갈비탕이 있어.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도요, 제가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픈데, 이거 지금 저희들이 힘이 없으니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무상 변호사들을 어떻게든 간에 연결시키고 하는 선뿐이 안 되는데, 이거 변론할 거리나 됩니까? 이거 빼내야죠, 정치적으로.
이거 정치적 압박을 가해서라도 빼내야죠. 근데 이거 민주당이 몇 마디 했다고 폭력을 지금 조장하는 겁니까? 폭력을 행위를 한 사람들 보호하는 겁니까? 그럼 당당히 말해야죠. 그 사람들은 법대로 하세요. 나머지는 빼세요라고 해야죠. 싸워야죠. 예. 그게 지금 이게 간첩도 구속 수사를 못하는 마당에. 예. 대한민국에서 간첩 활동을 하는 자들도 버젓이 대한민국 팔도를 돌아다니고 있는 마당에 지금 대한민국 청년들이 회사 가야 되고 학교 가야 되는 청년들을 거기 가둬두면 됩니까? 그 여의도 뭐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증권매매 관련 아침부터- 기사 나오기도 했었는데 아니에요. 뭐 죄송할 거 전혀 없으시고 오히려 많은 분들이 좀 공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댓글을 보니까 그 대변인님의 진정성 있는 발언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대변인님 그러면은 대전 집회에 이어서 이번에 3.1절에 서울에서 집회가 대규모로 있다고 하는데 거기도 어떻게 함께 하세요? 3.1절 집회는 제가 볼 때는 너무 큰 규모라서 아하. 저한테까지 기회가 올지 모르겠고요. 예, 근데 저보다 더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 전 개인적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항상. 그러니까 저는 이게 대변인에서 그만두기 전에 방송을 많이 할 때도 대자리에 국회의원들이 나와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이거 방송에서도 몇 번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방송을 못 나와서 난리인데, 네, 지금 계엄이 터지자마자 어떻게 보수에서는 패널을 못 구해서 난리냐. 예. 우리가 나와서 10마디 하는 거는 10마디 100마디 해봤자 방송 하나에서 끝나요. 근데 국회의원이 한마디 하면요 이게 인용이 돼서 여러 방송을 탑니다. 예. 예, 그럼 국회의원의 한마디는요 그렇죠. 우리가 한 20마디랑 똑같아요. 예, 그럼 국회의원이 나와서 이럴 때 싸워줘야 이게 싸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제가 방송을 하차하기 전에도 계속했던 말들이 국회의원들이 이 자리에 나오라는 거예요. 방송 안 해도 되니. 국회의원들이 나와라. 예. 그래야지 이 말이 퍼지죠. 싸울 수가 있죠. 예.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민주당 의원들은요 저런 일 터지면 국회의원들이 전면 포진합니다. 네, 전면 맞습니다. 포진해요. 네네. 맞아요. 우리 당은요 예. 곤란한 일이 터지면요 국회의원들이 나오던 방송도 다 빠져버립니다. 예. 국회의원들이 나오려고 선거 때 막 서로 방송 나오려고 싸운다는 건 네. 선거 때뿐이 없는 거예요. 네. 예,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네. 이러면 약한 당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러면 약한 정당이 돼요. 계속 져요. 네. 예. 근데 당에 영향력 있는 분 말씀을 또 하셨잖아요. 네. 영향력 있는 있는 분이 분들이 나와라. 나오라고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한동훈 대표가 최근에 책을 또 출간하셨어요. 대표. 전 네. 대표가 책을 또 출간했는데 혹시 읽어보셨어요, 대변인님도? 읽으면 안 되죠. 아, 원천적으로 읽으면 안 된다. 네, 뭐 네. 저기에 나온 거 정도 지금 뭐 기사 정도에 나오는 줄거리 정도만 봐도 충분히 무슨 말 하는지 알겠고 그걸 안 봐도 알겠는데 내용이 보니까 예, 나에게 배신자 씌우기, 뭐 계엄 단죄 없이 이재명 막을 명분 없다. 무엇 때문에 계엄을 한 것인지 안타깝고 답답하다. 탄핵 찬성하는 건 나에게도 고통스러운 결정이었다. 국민이 먼저다. 이렇게 얘기해요. 답답하네요. 그러니까 지금요 제가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너무 안타까워요. 예. 제가 한동훈 대표 같은 사람 한동훈한테요 사실요 대한민국 보수 지지자라면 대다수가 희망을 걸었던 시기가 있어요. 이거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네. 예. 이 사람한테 희망을 걸고 이 사람이 보수를 다시 한번 더 일으킬 수 있겠다라는 전 국민의 희망이 있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사람이 이 보수주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고 저는 봐요. 예, 그러니까 잠깐 반짝 스타에 불과했구나. 이 사람이 가치를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았구나. 네. 왜냐면요, 지금 이게 비상계엄이 터졌어요. 제가 이 말도 하는데요, 비상계엄에서 대통령을 저렇게 지금 헌재까지 앉힌 거에는 저는 한동훈의 공이 아주 크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요, 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위헌이다 위법이다 하는 건 힘이 없어요. 야당 대표잖아요. 네. 그냥 그렇죠. 이재명 늘 공격하듯이 그러려냐고 넘어가요. 네. 근데 여당 대표가 이걸 위헌 위법으로 규정하는 순간 이거는 위헌 위법이 되는 거예요. 예. 네. 여기에서 힘을 얻어서 민주당의 공격이 거세지지 않습니까? 네. 그때부터 위헌 위법 내란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동훈은요 헌법재판관이 아니에요. 예, 그렇죠. 예, 그리고요 대통령의 계엄을 위헌이다 위법이다라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그 사람에게는 없어요. 이 권한은 사실요 오로지 대통령한테만 있어요. 자, 대통령의 권한으로 헌법이 보장한 것이고요. 이거는 대통령이 국민투표를 통해서 국민의 신임을 받았기 때문에 헌법상의 권한을 갖는 거거든요. 예. 근데 대통령의 권한은요 단순한 권한이 아니에요. 국민을 위한 의무예요. 네. 이 권한을 써야 될 때 권한을 쓰지 않으면요 이거
직무유기예요. 아, 예. 그리고요 정확하게 말하면요 대통령의 권한들이 이때 써라하고 1부터 100까지 적혀 있는 게 아니에요. 구체화된 명문이 아니에요. 예. 이건 뭐냐면 이거에 대한 판단권까지도 대통령에게 준 거예요. 그럼 대통령이 위기로 판단했으면 위기인 거예요. 대통령이 행정의 마비로 봤으면 마비인 거예요. 예. 대통령이 전시로 봤으면 전시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우리나라 평신가요? 지금도요 북한이 핵탄두를요 50대를 우리나라를 향해 놓고요 언제든지 공격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는 예. 나라고요. 풍선으로 도발을 하면서 여기에 만약에 화학탄이 들어가 있으면 이거는 위기 상황이에요. 연락사무소도 예. 폭파시켜버리고. 그리고 지금 예. 얼마 전에도 예. 미사일 도발을 했어요. 예. 미사일 도발해서 이게 지금 우리나라 이 땅에만 안 떨어졌다 뿐이에요. 예. 이것도요 대통령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로 봐버리면 전시에 준하는 사태인 거예요. 예. 이것도 정확하게 규정이 안 돼 있어요. 전시나 사변 이에 준하는 사태도요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비상계엄을 발동하는 사태도 대통령이 결정하는 겁니다. 감히요 제가 이거 감히 이재명이나 한동훈이나 감히 헌법재판관조차도 결정할 사안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 네, 여기까지 가 있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사법체계가 무너진 걸 얘기합니다. 막말로 말해서요.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요. 김대중이 북한에 4억 5천만 달러, 지금으로 치면 6천억인데요. 예. 그때 당시 6천억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이거 1조가 넘겠죠. 그렇죠. 한참. 훨씬, 예. 네, 1조가 한참 넘겠죠. 이거를 불법 송금을 했습니다. 이거 산업은행 압박해서요. 대출을 현대한테 해주게끔 했고요. 예. 그리고 현대가요. 이거 국정원 계좌를 통해서 북한에다가 이거를 송금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자, 이건 대통령한테 이런 권한 주지 않았어요. 헌법에 없어요. 이거 그렇죠. 불법이에요. 이건 지금 위헌 위법이 명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행위라서 위헌이 아니라고 했어요. 아. 자요. 법의 평가는요. 법이 무언가를 판단하려고 할 때 공평한 평가가 돼야죠.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이것은 위헌 위법적 요소가 아예 없어요. 그런데도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저렇게 지금 농락을 하고 있고 대통령을 지금 김대중은 명확한 위헌 위법인데 헌법이 지금 보장한 권리를 아닌 거를 남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지금 대출 압박까지 해서요. 불법 대출까지 유도를 해서요. 이런 것들도 처벌을 안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미국 같은 나라가 작년 7월에 분명히 지금 이 미 연방 법원에서 판결이 있었죠.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행위는 법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예. 미국조차도요. 예.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헌법재판관들 앞에서 그리고 민주당의 정청래 같은 사람을 앞에 두고 저렇게 모욕을 당할 위치입니까? 이거 국민을 무시하는 거예요. 대통령을 뽑은 국민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요. 헌법재판관들은 국민을 더 이상 모욕하지 말고 제대로 된 판결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는 모든 힘을 다해서 대통령의 탄핵을 막아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